오랜만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책을 만났어요. 제목은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 저자는 김형숙 님입니다. 이 책은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죽음이란 것은 찾아오는 방법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바쁜 대한민국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인 책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안타깝게도 홀로 고독사 하신 분들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젊은 나이에 사고로 절명하신 분들 이야기도 나오죠. 이처럼 죽음이 찾아오는 방식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죽음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자는 중환자실에서 오랜 기간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그때 목격했던 수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그중 조금은 씁쓸했지만 저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내용이 있어요. 중환자실 간호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책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41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심폐소생술을 비롯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처치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 여길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도 없었다. 멈춘다는 건 곧 생명을 포기하거나 경시하는 일이 되는 것만 같았고, 그래서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도 맹목적으로 죽음의 반대 방향으로 환자를 잡아 끌고 버티는 기분이었다.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딜레마를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래서 멈춰버린 심장, 그리고 멈춰버린 호흡을 전기 충격과 기도삭간으로 억지로 다시 뛰게 만드는 의료진들의 이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숨만 간신히 붙여놓는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이런 행위를 멈출 수도 없는 그들의 딜레마를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삭간 같은 이런 의료 행위가 죽기 전에 그냥 거쳐가는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이런 통과 의례 같은 의료 행위를 거칠 때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는 환자가 의식을 잃은 다음에 가족들이 작성하게 되고, 그 결정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도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는 환자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중환자실의 환자는 자신의 뜻대로 마지막을 준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암으로 사망하신 배씨 아저씨는 기존의 병원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나는 31년 동안 내 아내와 두 아들에게 권위 있는 남편, 아버지로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니까, 특히 치유할 수 없는 암에 걸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를 빼놓고 지들끼리 수군거리고 결정한다. 나는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마치 내가 집안의 붙박이장이나 통나무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 30년 동안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이 허무해진다. 저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현재 내 질병의 상태나 향후 진행 방향을 솔직하게 듣고 죽음으로 가는 길을 직접 정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숙고해본 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10년 전쯤에는 장기기증 신청만 해두었는데, 저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도 미리 작성을 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의지대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웰다잉 방법을 찾아서 아름답게 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하고 나니까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네,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